화면 켰는데 냅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나 기억 안. 이번에는 있구나 마지막에. 어제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잠깐, 저게 뭐지? 수혁 씨가 엘리베이터 뒤쪽으로 들어갔다. 안쪽 구석의 작은 구멍 안에서 가는 끈이 삐져나와 있다. 재빨리 다가가 가는 끈을 잡아 올렸다. 아! 길게 늘어났던 끈이 튕기듯 구멍 안으로 빠져버렸다. 미안해요. 어쩔 수 없죠. 늘어나는 걸 보니 탄성이 있는 끈이었나 보군. 수혁 씨는 다시 근처를 조사했지만 구멍 근처에서 눌린 자국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이게 뭐지? 이거는 철책 박스에 자물쇠를... 이거 잘못 주웠다가 태연이 애들 가둬가지고 첫 번째 죽음. 서준용이 사망했다.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의 의자에 앉은 채 목 뒤를 흉기에 찔려 즉사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에휴. 바닥 안쪽 모서리에 뚜껑이 달린 작은 구멍이 있다. 구멍 안에서 발견한 끈은 탄성을 가졌다. 뚜껑에서 눌린 자국을 발견했다. 이게 뭘까? 그림은 똑같은데 흐릿한 조명이 꺼질 때 전멸하고 있다. 버튼 박스를 조작해 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수혁 씨가 준용 씨의 시신으로 다가갔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치 물건을 다루듯 무심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혜진 씨는 얼굴을 더 깊숙이 파묻었다. 손잡이가 달린 단검이야. 엄청난 힘이군. 목 뒤 경추를 대각선으로 관통하고 턱 아래 경동맥 쪽으로 나왔어. 뭐지? 일반 회사원... 그치, 근데 뼈를 관통하는 거는 힘이... 단검은 쓸만해 보이는데 뽑아서 가져가는 게 좋겠군. 와... 얘도 정상은 아니다. 순간 속이 울렁거리며 현기증이 느껴졌다. 아니요. 그대로 놓아두세요. 부탁해요. 수혁 씨는 잠깐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무리하지 말고 저쪽에 가 있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준용 씨의 얼굴을 살폈다. 얼굴빛이 검어. 생각해보면 점점 더 심해졌었지. 그의 말을 들으며 준용 씨의 누렇게 변색된 눈동자를 떠올렸다. 오씨. 수혁 씨가 갑자기 조용하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뭐라도 발견했어요? 아니. 더 이상 조사할 게 없군. 이쯤에서 나가는 게 좋겠어. 재촉하는 얼굴에 어두운 빛이 느껴진다. 문 쪽에 웅크린 혜진 씨를 일으켰다. 수혁 씨를 돌아보니 의자 옆에 쭈그리고 앉아 바닥을 살피고 있었다. 의자를 그냥 놓은 게 아니었어. 마치 바닥에 붙인 것처럼 고정시켰군. 몇 번 흔들었지만 의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잠깐, 준용 씨는요? 시체를 끌고 가기엔 우리 모두 지쳐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여닫혔던 문을 생각해봐. 만약 누군가 들어와 준용 씨를 살해하고 도망쳤다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야. 조금이라도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버리고 가는 편이 좋아. 수혁 씨가 문 밖으로 나가고 혜진 씨도 창백한 얼굴을 숙이며 뒤를 따랐다. 둘에 이어 마지막으로 뒤따라 나왔다. 위험해! 엘리베이터가 큰 소리를 내자 수혁 씨가 손을 잡아 끌었다. 엘리베이터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아래로 떨어져 갔다. 수연아! 괜찮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혜진 씨는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일부러 떨어뜨린 거지. 엘리베이터 줄이 어떻게... 오우 쉣. 전진하자 좁은 통로가 나타났다. 패드로 현장 사진을 찍어뒀어요. 경찰에 제출하면 도움이 되겠죠. 수혁 씨는 한 박자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동작해요? 그 패드? 여기가 어디쯤인지 나와 있어요? 네, 현재 위치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혜진 씨는 부옇게 흐려진 눈을 비비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얘 눈이 안 좋다더니. 젖은 몸을 말리고 그녀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기다렸다. 엘리베이터는 의도적이야, 진짜. 엘리베이터 추락. 엘리베이터와 서준용의 시체를 조사한 뒤 강수혁, 장혜진, 양수혁 순으로 나오던 중 엘리베이터가 추락했다. 서준용의 시신을 조사한 결과 단검이 목 뒤에서 턱 아래로 관통, 얼굴빛이 검고 흰자가 누렇게 변색. 두 번째 증상은 생전부터 발생.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었다. 엘리베이터 중앙에 고정되어 있던 의자는 바닥에 붙인 것처럼 되어 있어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었다. 양수연은 패드를 이용해 현장의 여러 자료들을 모아놨다. 다른 사람들은 탐탁치 않아 했다. 왜지? 혜진이는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된다. 지식인. 서준용의 시체를 조사하면서 뒷목과 턱을 경추와 경동맥으로 표현했다. 그것도 그러네? 의학이나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호. 그러네? 일반 회사원은 아니시네? 사체 발견 현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패드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후일 경찰에 제출할 것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있다고 했다. 얘도 멘탈이 좋은 건지. 작은 철제 박스가 있다. 잠겼어. 열쇠를 사용해야 열릴 모양이군. 파이프가 심하게 녹슬어 있다. 얘도 빈 LPG 가스통이다. 녹슬어서인지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녹슬어서 아닐 것 같은데? 작은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녹슬긴 했다. 이건 뭐야? 뚜껑이 이렇게 생겼어. 바닥에 이런저런 병들이 나뒹굴고 있다. 수혁씨가 철제 캐비넷에 손을 뻗었다. 자물쇠가 달렸군. 중앙에 큰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튀어나온 벽에 글라스와 포크 기호가 그려진 낡은 종이가 붙어있다. 여러 개의 병을 꽂는 틀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있다. 캐비넷 위쪽으로 낡은 환기팬이 있다.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은 듯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에어컨이다. 문 위쪽의 장치 하단에 에어 컨디셔너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다. 에어컨이군. 이래서 계속 준영이한테 에어컨 수리기사라고 했구나.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요. 전원이 들어와 있나봐. 켜고 끌 수 있나 본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버튼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종류인가봐요. 그런 거 많지. 물 떨어지네? 근데 진짜 내가 뭘 할 수 있지? 문의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려보았다. 거짓말처럼 쉽게 열렸다. 잠겨있지 않았어? 역시 이쪽으로 누군가 내뺀 건가? 가기 싫어. 잠깐만. 싫어. 아니! 다행이다. 엘리베이터가 추락하여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실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아이템 없네?
철제 박스를 발견했지만 잠겨 있었다. 정면의 열쇠 구멍을 이용해야 열 수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문 위쪽에서 에어컨을 발견했다. 리모컨으로만 작동 가능한 모델이라 손을 쓸 수 없었다. 방 왼쪽의 캐비넷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자물쇠를 부수거나 고리를 뜯어내야 열 수 있을 것이다. 와, 노트 진짜 많아, 키워드. 아, 이거 보고 싶다. 시간 제한. 정해진 시간 안에 일정한 목표까지 도달해야 한다. 제한 시간이 끝나면 게임 오버. 그 경우 2층 처음부터 재시작된다. 이거 진짜 앙랄했지. 세이브 파일도 없고. 오마이갓. 식당의 창고였구나. 혜진 씨는 수혁 씨의 등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다. 거칠게 벗겨진 벽과 바닥의 붉은 자욱이 섬뜩한 분위기를 풍긴다. 식당으로 쓰던 곳이었군. 수혁 씨가 테이블 커버를 잡고 세차게 걷어냈다. 테이블 위에 집기들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아, 왜? 커버를 걷어낸 테이블을 살펴보았다. 별다른 것은 찾을 수 없었다. 뭔가는 있나 보네? 집기들을 또 걷어내고, 이거 뭐야? 지나치는 수혁 씨의 뒤에서 혜진 씨가 작게 소리쳤다. 무슨 일이에요? 뭔가 밟았어요. 혜진 씨가 주워든 것은 새끼손가락만한 크기의 나사였다. 딴 건 없지? 없지? 테이블 커버를 잡고 벗겨냈다. 부서졌다. 커버를 걷어낸 테이블을 살펴보았다. 별다른 것은 찾아낼 수 없었다. 창문 구멍 쪽으로 가보았다. 철판으로 빈틈없이 막혀 있었다. 어우, 바베큐 그릴이 놓여있다. 이상하네요.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장소에 그릴이. 위에서 쓰던 걸 가져다 놓은 걸지도요? 녹슬고 그을인 철망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 뭔가 있어요. 녹슨 철망은 그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수혁 씨도 다른 곳을 살피는 중이라 일단 놓아두기로 했다. 커버를 걷어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여기도 걷어내고 뭐 떨어졌다. 커버를 걷어낸 테이블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부탄가스로군. 주워든 가스통을 흔들어 보았다. 내용물이 거의 없어. 그는 가스통을 다시 테이블 아래로 던져버렸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 하시네요. 습기에 뒤틀리고 변색된 목재 의자다. 요거는 커버를 걷어내고 아 뭐야. 집중하길래 뭐 있는 줄. 여기도 뭐 없겠지? 막혀 있었다. 찬장과 장식장을 뒤져보았지만 도움되는 물건은 찾지 못했다. 잘못 갔어. 카운터 안쪽에 장식장을 뒤져겠다. 중간쯤에서 종이 박스를 찾았다. 박스를 열어보았다. 주먹만한 나무 뭉치가 들어있었다. 마치 망치의 머리 부분처럼 생겼네요. 기둥 중앙에 구멍도 있어. 손잡이와 고정 나사가 있으면 망치로 쓸 수 있겠는걸? 아, 헤드야? 나무로 된? 수혁 씨는 나무 뭉치를 받아들었다. 기둥만 찾으면 되네? 카운터 안쪽에서 큰 공구통을 발견했다. 2중 구조의 공구통 안에는 작은 통이 하나 더 들어있었다. 공구통 안은 이제 쓰레기로 가득하다. 오늘은 내가 에어컨 수리기사, 여기가 내가 들어온 데인가? 그러네. 일단 공구통 분해 한번 해보자. 분해. 아웅, 너무 좋아. 망치 만들자고. 아, 귀여워. 손잡이 된 뭉치야. 이제 망치가 되어라. 망치를 어디다 쓰지?
아, 부술 수 있댔지, 자물쇠.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잠겨 있었다. 그러면 포크도 있는데. 아이고. 아, 이거 발 표시가 나오면 안 되는구나. 펜치 집게로 생각은 괜찮은 듯 했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낫겠다. 예. 이걸로 자물쇠의 쇠고리 부분을 끊을 수 있을 거야. 수혁 씨는 펜치 집게를 가져와 고리 부분을 잡고 세차게 흔들었다. 펜치의 녹슨 손잡이와 함께 자물쇠가 부서져 나갔다. 열린 문을 젖히고 캐비넷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열쇠예요. 잠깐, 뭔가 이상해. 열쇠는 반투명한 고체에 굳혀진 채 캐비넷 바닥에 붙어 있었다. 수혁 씨가 바로 떼어내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듯했다. 안 떨어지는군. 뭘 고쳐놓은 걸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걸 처리하기 전까지 열쇠를 얻지 못한다는 건 확실해. 나 망치 있다. 가라. 이걸로 저 고체를 깨보죠. 망치도 가겠는데? 몇 번 두들기자 가늘게 실금이 갔다. 내가 하지. 수혁 씨가 망치를 빼앗아 들었다. 몇 차례 내리쳤지만 고체는 조금씩 금이 갈 뿐 완전히 깨어지지는 않았다. 그의 망치질에도 조금씩 짜증이 섞여갔다. 아우, 성질머리하고는. 이렇게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그건 그렇지. 수혁 씨는 망치가 부러질 때까지 고체를 두들겨 결국 깨어내는데 성공했다. 내 망치. 내 망치. 여기가 아니네? 그럼 저쪽 방이야? 캐비넷 안에서 얻은 열쇠를 사용했다. 문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뭐야 이 수술대. 술보관함. 이건 컵이고. 근데 개수대가 왜 이렇게 생겼어? 저길 봐요. 구획이 나누어진 장치 안에 여러 개의 병들이 들어차 있다. 들어올 때부터 여기가 신경 쓰였어. 수혁 씨가 장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건 와인 저장고예요. 아무렇게나 병 하나를 빼 살펴보았다. 라벨은 지워져 있지만 그냥 봐도 꽤 오래된 것들이군. 병을 다시 집어넣었다. 와인잔 몇 개가 벽에 걸려있다. 아니야, 상자. 상자는 아니야? 싱크대에 고인 액체에서 시큼한 기운이 느껴진다. 뭘까? 끝이 깨어진 도자기 컵이 떨어져 있다. 지저분한 접시 따위가 든 철제 선반이다. 식기류 외의 물건은 없었다. 이건 뭐야? 빈 가스통이다. 바닥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내 밑에 서랍은? 잠기지 않은 빈 서랍이다. 비어있어. 빈 와인병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다. 너무 뭐가 없는데? 잠긴 철문에 작은 열쇠 구멍이 나있다. 긴 손잡이가 달린 문이다. 밀고 당겨보아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대형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오래된 음식물 쓰레기들이 가득했다. 왜? 그래도 비주얼 없는 거 땡큐다. 잠깐 저것 좀 봐요. 왼쪽 끝에 병이 유난히 튀어나와 있어요. 내가 꺼내보지. 수혁 씨가 와인병을 잡아 꺼냈다. 병을 빼낸 수혁 씨의 표정이 변했다. 와인병의 몸통에 종이가 말려 있었다. 급히 종이를 풀어보았다. 하지만 종이는 텅 비어 있었다. 빈 종이? 모두 망연자실한 얼굴이 되었다. 이거는 그래, 대화해라. 식초 그거지?
수혁 씨가 빈 종이를 불빛에 비춰보았다.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역시 그냥 빈 종이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대로라면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여기서 시큼한 냄새가 나요. 얼굴을 가까이 댄 혜진 씨가 말했다. 시큼한 냄새? 와인 향이 아닐까? 아니, 와인 향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빈 종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처리를 해놓은 게 아닐까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았다. 그럴지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정체를 밝힐 수 있을까가 문제로군. 열이나 압력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현상일처럼 용액에 담근다거나 나름대로 방법을 궁리해보았다. 이거는 무조건 용액이지. 가라! 빈 종이를 가지고 싱크대로 향했다. 싱크대에 고여있는 액체에서 시큼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 액체 물이 아니에요. 거기에 종이를 담그려고?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잠시 생각하던 수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빈 종이를 잘 펴서 액체 위에 띄웠다. 종이가 서서히 젖어들었다. 이걸 보세요. 붉게 물든 종이 위에 글자가 나타났다. 말도 안 돼. 3, 4. 뭘 의미하는 거지? 글쎄요. 각자 초조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3, 4. 나무망치는 만들 수 있었고 깨서 했고 용액에 처리해가지고 종이 빔을 받고 두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와인병 못 얻나? 3,4 이거다. 저장고에서 와인 한 병을 꺼냈다. 와인은 왜? 3, 4라는 숫자의 뜻 혹시 이 와인 진열장에 대한 건 아닐까요? 무슨 뜻이죠? 구획이 나누어진 진열장을 바둑판처럼 보고 왼쪽에서부터 3, 위에서부터 4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꺼내어본 병은 보통의 와인병일 뿐이었다. 그럴듯한 느낌이었는데 벽을 다시 집어넣었다. 잠깐. 방금 병을 밀어넣을 때 난 소리. 다른 병을 넣을 때와는 달랐어. 혜진 씨가 다시 병을 꺼내 살펴보았다. 겉보기엔 전혀 다른 점이 없는데요. 아니, 거기가 아닙니다. 진열장 끝에 병이 닿을 때가 문제였어요. 진열장을 살펴야 합니다. 그는 진열장 안쪽에 손을 집어넣었다. 위험할 것 같은데? 한참을 뒤적거리던 그가 손을 빼냈다. 봐, 안에 이런 게 있었어. 작은 버튼이 달린 리모컨이 있었다. 눈알같이 생겼어. 어디에 쓰는 걸까요? 글쎄, 이제부터 찾아봐야겠지. 혜진 씨가 리모컨을 눈앞에 가져가 자세히 살폈다.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지만 송풍이란 글자가 남아있어요. 에어컨이구나? 에헤. 혹시 모르잖아. 오케이, 가자. 이거 진짜 귀찮네. 회색 리모컨을 들어 에어컨으로 향했다. 버튼을 누르자 낡은 에어컨이 서서히 동작했다. 에어컨의 송풍구가 열리며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뭐지? 방금 무슨 소리가... 열쇠? 웅크리고 앉아 바닥을 더듬는 혜진 씨 옆에서 수혁 씨가 자세를 낮췄다. 얘 눈이 되게 안 좋네? 이게 떨어지는 소리였군. 그가 집어든 것은 작은 열쇠였다. 혜진 씨는 바로 옆에 있는 열쇠를 보지 못한 것이다. 혜진 씨, 혹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건... 그녀가 손을 뻗어 내 말을 저지했다. 피곤해서 그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안 보여? 왜?
시력을 점점 잃어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너무 여기가 아니야? 열쇠가 잠긴 방이... 혜진 씨가 테이블로 향했다. 저 한 잔 마셔도 괜찮을까요? 건강도 안 좋은데 술을? 와인을요? 네. 춥고 목도 마르고 이걸 마시면 열이 좀 날까 해서요.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껏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질 못했어. 수혁 씨가 말라붙은 입술을 만지작거렸다. 그럼 조금 마시고 이동하도록 할까요? 수혁 씨가 벽에 걸린 글라스 잔 하나를 꺼내 깨끗이 닦았다. 혹시 모르니 잔은 이것 하나만 사용하죠. 나는 와인 키퍼로 봉해진 뚜껑을 열었다. 키퍼로 봉해 놓았다는 건 누군가 마셨던 적이 있는 걸까? 누가 봐도 얕은 거잖아. 그렇겠지. 병의 상태를 보면 꽤 오래전인 듯해. 그럼 식초돼 있는 거 아니야? 비싼 발사믹? 혜진 씨가 첫 번째로 와인을 따라 마셨다. 시큼하지도 않고 먹을만 하네요. 정말 죽은 거였죠? 준용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준용 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죽었어요.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사람을 가두고 눈앞에서 죽이고. 그녀는 약하게 떨리는 두 손을 맞잡았다. 내 차례가 되어 와인을 따랐다. 와인을 넘기자 목에 따뜻한 열기가 피어올랐다. 2층 이후로는 놈에게서 연락이 없군. 준비한 덫이 아직 걸리지 않았다는 반증일지도 몰라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걸까요? 물론입니다. 잔을 든 수혁 씨는 연거푸 석 잔을 마셨다.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준용 씨를 잃었지만 아직 우린 3명. 살아남아 여기서 나갈 겁니다. 말을 마친 수혁 씨가 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키퍼 뚜껑을 닫았다. 잠시 한 잔만 더요. 닫힌 병을 혜진 씨에게 건넸다. 그녀는 뚜껑을 열고 한 잔을 더 따랐다.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는 것 같아. 혜진 씨는 뚜껑을 덮고 병을 내려놓았다. 제일 많이 마신 사람이 너무 많이 마시진 말아요. 병을 흔들어 소리를 내보였다.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고. 자, 이제 열쇠로 문을 열 수 있는지 알아보죠. 애들 너무 위험한 선택한 것 같은데. 목마를 때 술을 마시는 건 누구한테서 배운 거야? 에어컨에서 얻은 열쇠를 사용했다. 육중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발표지 뭐야. 죽으러 가는 거 같잖아. 와, 이 아트 진짜 끝내준다. 환하게 불이 밝혀진 방이 나타났다. 계단인가? 얘 눈 진짜 안 좋다. 위로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눈이 너무 안 좋다. 여기가 들어온 방이겠지? 아니네. 굳게 닫힌 철문이다. 작은 열쇠 구멍이 보인다. 수혁 씨가 무언가를 밟았다. 뭐지? 깎지 않은 새 연필이었다. 어째서 이런 곳에 연필이? 이유 없이 두진 않았을 것 같군요. 그건 그렇지. 없을 것 같은데부터. 불이 꺼진 플라스틱 센서 등이다. 작동하게 되면 센서에 불이 들어오겠지. 엘리베이터야? 두터운 철문이 맞물려 있다. 열쇠 구멍 같은 건 안 보여요. 문 위를 봐. 아무래도 열쇠 외의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 위를 올려다보니 불이 꺼진 센서가 달려있었다. 어떡하죠?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켤 방법이 있을지 모릅니다. 일단 방 안을 찾아보죠. 번호를 누르는 방식의 디지털 도어락이다. 이것저것 조작해보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만져봐야 헛수고야. 열쇠 구멍이 없는 듯한 두 짝의 문이 굳게 닫혀있다. 이거 딴 데 보고 와야 되네. 연필 뭘까? 칼도 없는데? 뭘까? 연필? 여기 뭐였지? 여기 뭐였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가? 손잡이가 달린 문. 와인병 말고 이장치는 뭐야? 빈 서랍. 연필? 아! 그릴로 건질 수 있나? 잠깐만. 다른 것부터 보기로 했다. 안 되네. 이건 뭐야? 부탄가스 줄 생각 없어? 없네. 쓰레기, 빈 종이 박스. 정식자는 쓸모없는 물건으로 가득 차있고 커터칼도 안 주니? 이게 뭐였더라? 잠겼어. 열쇠를 사용해야 열리면 이거 안 되니? 연필을 깎던가 해야 되는데. 글라스와 포크 기호. 환기팬. 먼지가 가득 쌓여있다.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고 있다. 나 리모컨 어쨌어? 뭐야. 잘 되지 않는 도구를 신경질적으로 휘둘러 부숴버렸다. 점점 더 심해지는 스트레스가 그를 한계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애인이라고 이해해주려고 하고 있네. 그건 그냥 인성이 나쁜 것 같은데 성질머리가. 시력이 저렇게 급작스럽게 나빠지고. 뭐 해야 될까? 잠겼어. 또 도트 뭐 놓친 거지, 씨. 1도트. 도트 차이. 둔둔둔둔둔둔. 할 수 있는 거 없나? 똑같고 아무것도 없고 빈틈없이 막혀있다. 바닥난 부탄가스. 할 수 있는 거 없나? 햅. 뭐라도 해봐. 아이고 잘못 눌러. 아 여기도 요렇게 통해. 아 아무데나 그렇게 굳이 이동할 필요 없었구나. 연필로 저 개수대 못 드러내나? 안되네. 아이고 파이프를 보고 싶었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거 뭐야? 아 물자국이구나 그냥. 이게 뭐지? 센서. 근데 내가 스위치 어쩌... 이거 뭐야? 아이씨. 계단 오른쪽에 작은 문이 있었다. 수혁씨가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배전반이야. 안에 뭔가 들어있는걸? 근데 드디어 연필을 깎을 수 있다. 수혁씨가 전선 사이에서 커터칼을 꺼냈다. 칼날이 거의 없긴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쓸 수 있겠군. 그는 다시 배전반 안을 살폈다. 또 뭔가 있어요? 수혁씨가 고개를 돌렸다.
선을 꽂는 단자가 하나 있는데 남은 선은 두 종류야. 배전반 안에는 푸른색과 붉은색 두 종류의 선이 있다. 색을 빼면 둘 다 똑같이 생겼는데 무슨 색을 연결하지? 아, 저장 어디서 했지? 라인이 붉으니까 붉은 선 해보자. 붉은색을 연결해보죠. 좋아. 수혁 씨는 짧은 순간 망설였지만 곧 단자에 붉은 선을 꽂아 넣었다. 딱 맞아 들어가는군. 제대로 한 것 같아. 어? 불이 들어왔어. 문 위에 센서와 우측 도어락에 전원이 들어왔다. 좋아. 다시 조사해보자. 아, 맞다. 정답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죠? 글쎄, 누구도 뾰족한 수를 떠올리지 못했다. 아니야. 일단 아무거나 눌러봐야겠어. 안 돼. 다행이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조합해보았지만 도어락은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제기를. 이 방법으론 끝이 없겠어. 혜진 씨는 눈 사이를 손으로 짚은 채 생각에 잠겨있다. 생각에 잠긴 게 아니라 피곤한 것 같은데? 침착하게 생각해보죠.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보고 서로 작용하는 게 있는지 생각해보고 사용할 만한 곳이 있는지 탐색해보는 거야. 응. 기에 질렸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조급한 마음에. 괜찮다는 손짓을 하며 다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연필 깎아야지. 네? 이렇게 한 번에 쓸 줄은 몰랐는데요. 비벼. 아! 갑자기 혜진 씨가 손바닥을 쫙 마주쳤다. 무슨 일이죠? 갑자기 생각났어요. 전에 케이블에서 본 적 있는 장면인데 그녀는 연필을 깎고 남은 가루를 우리에게 보였다. 도어락의 숫자 버튼 부분에 이 흑연가루를 입으로 불어내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많은 버튼에 흔적이 남겠군요. 혜진 씨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장 시도해봅시다. 흑연가루를 불어 도어락에 뿌렸다. 가루가 숫자 버튼에 묻어 흔적을 남겼다. 어떤 숫자들이 모여 답이 됐는지 알 수 있게 됐어요. 이 정도만 해도 큰 도움이지. 혜진 씨 덕분이군요. 웃는 표정 귀여워. 그녀는 피곤한 얼굴에 옅은 웃음을 띄었다. 흑연가루가 붙은 세 개의 숫자를 조합하면 도어락에 암호가 풀릴 것이다. 968 해제 실패. 다시 869 해제 실패. 다시 69였으니까 96 오케이. 아까 968 했나? 986 해봐. 해제 실패. 689 이렇게 순서대로라고? 698만 했으면 사실상 거의 다 눌러온 그냥 다 눌러온 건데. 두터운 철문이 갈라지듯 열렸다. 엘리베이터지? 이거 뭐야? 깎고 남은 연필이 뒹굴고 있다. 안 주워가네? 뒤에서 필요한가 보네. 문의 저쪽 너머는 온통 어둠에 쌓여있다. 괜찮을까요? 여차하면 패드 불빛을 손전등처럼 쓸 수 있을 겁니다. 혜진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수혁 씨의 뒤를 따랐다. 수연아, 뭐 하고 있어? 가자. 진짜 가기 싫은데? 그의 부름에 문 앞으로 달려갔다. 미안해요. 혹시 다른 쓸만한 게 없나 찾아봤어요. 수혁 씨는 잠시 긴장이 풀린 얼굴을 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안전해. 그가 팔로 어깨를 감쌌다. 혜진 씨 외로운데? 온기가 느껴진다. 그 따뜻함이 기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긴 계단으로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느낌이 좋지 않아. 혜진 씨가 중얼거렸다. 그 순간 등 뒤의 문이 닫혀버렸다. 안 돼!
들어오던 불빛까지 차단되어 방 안쪽은 완전히 어둠에 쌓여버렸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수혁씨가 낮게 중얼거렸다. 잠시 제자리를 지켰다. 새까만 침묵 속에 모두의 거친 숨소리가 울린다. 반대쪽 위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혜준씨가 숨죽인 소리로 외쳤다. 모두 뒤로 숨어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나와 혜진씨를 뒤로 보내고 그는 조심스레 앞으로 향했다. 발소리다. 누군가 이쪽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이 복도를 가득히 채운다. 무열씨인가? 수혁씨는 자리에 멈춰 잠시 숨을 삼켰다. 오. 그리고는 정면을 향해 내달렸다. 이게 공식 루트야? 잠깐만. 우리 어떻게 우리 통로로 탈출했지? 톱니, 희경 씨의 손을 붙잡고 통로 바깥으로 끌어올렸다. 추워! 드디어 태연이 키워드 읽을 수 있다. 뒤이어 재하씨와 대수씨도 빠져나왔다. 여긴 뭐야? 물을 끼얹고 얼리겠다는 거야? 냉동 창고인가? 오 마이 갓.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흰 김이 뿜어나왔다. 이대로는 큰일 나겠어요. 어서 이곳에서 나가죠. 오 마이 갓. 타임어택은 아니네? 바닥에서 정체불명의 문자를 발견했다. 1 곱하기 12는 12라고 쓰여있다. 뭐지? 이 당연한. 그리고 픽셀이 1 곱하기 12가 아니라 12 곱하기 1인데요? 중요하지 않은 건가 봐? 방 위쪽에 큰 장치가 매달려 있다. 냉기는 저쪽에서 나오는 듯했다. 벽에 쌓인 나무 상자들을 살폈다. 오래되어 썩어버린 빈 상자들이었다. 이게 뭐지? 아래쪽 상자에 1 곱하기 9는 9라고 적혀있다.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게. 다 1이네. 문 앞에 바닥에서 작은 글자를 발견했다. 10 곱하기 5는 50이라는 문자가 적혀있다. 에? 시계 같은데? 방 안에 아니? 바닥에 무언가 둥근 게 떨어져 있다. 죽은 시계였다. 바늘도 모두 떨어지고 건전지도 없어. 쓸모없는 물건 이건. 시계를 다시 내려놓았다. 바닥에 무언가 둥근 게 떨어져 있다. 아니 시계 말고 이거. 오래되어 부식된 파이프다. 언데다가 무거워 손을 댈 수 없었다. 오른쪽 벽에 큰 철제 박스가 붙어있다. 앞면을 뜯어 안을 보려고 했지만 틈새가 좁고 얕아 불가능했다. 사이에 끼울 게 있다면 억지로라도 열어볼 텐데. 재하씨가 턱에 손을 받치고 중얼거렸다. 고무장갑밖에 없네? 예. 고무장갑으로 뭐든 해보려 했지만 딱히 쓸만한 것은 없었다. 상자 뒤쪽에 긴 캐비넷이 눈에 띄었다. 대수씨가 상자를 타고 올라가 문 틈을 억지로 벌렸다. 비었어. 대수씨가 손을 털며 말했다. 방 위쪽에 큰 장치가 매달려 있다. 이것도 안 돼? 안 되네. 그렇군요. 얼어붙은 플라스틱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보았다. 뭔가 있어요. 바닥에서 전기 플러그의 젠더를 찾아냈다. 벽에 있는 작은 콘센트에 전기 플러그가 꽂혀있다. 오래되어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상태였다. 이거 못 뜯어내? 뜯어내보자. 긴 손잡이가 달린 두터운 철제문이다. 양손으로 손잡이를 붙잡고 당겨보았다. 잠겨있지 않아요. 얼어붙은 문을 힘겹게 열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이랑 1 곱하기 9랑 10 곱하기 5? 저게 뭘까? 어머, 들어선 방은 냉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다행히 동태신세는 면했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연통과 화덕 같은 장치들이 눈에 띄었다. 난방 장치일까요? 환기시설 같기도 하고. 조사해보죠. 그런 건 아무래도 됐어. 일단 몸이나 좀 녹여야지. 대수씨는 몸서리를 치며 안으로 들어섰다. 까칠해. 아! 희경씨가 무언가에 걸려 휘청였다. 괜찮아요? 그녀를 부축해 세웠다. 뭐에 걸린 거죠? 바닥에 조금 뜬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뜬 부분 어떻게 해서 바닥을 뜯어보자고. 쭈그리고 앉아 바닥을 살피던 재하씨가 고개를 저었다. 틈이 생각보다 훨씬 좁아. 뭔가를 끼우기엔 무리겠어. 철제 손잡이 사이로 붉은 금속판이 튀어나와 있다. 그게 뭔데? 여기가 우리 들어온 데지. 아니네.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자물쇠가 잠겨있다. 쇠줄로 온통 감겨있어요. 풀기 전까진 지나갈 수 없겠습니다. 숫자 입력식 자물쇠로군? 네. 4개의 숫자판을 돌려서 여는 아날로그 도어락입니다. 숫자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는데 무슨 수로 풀지? 여기나 지나온 방 어딘가에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죠?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재하씨의 말씀대로입니다. 사지로 몰아넣고 실낱 같은 희망을 던져준다. 거기 매달린 이들을 통제하여 한계로 몰아넣는 것. 그게 그의 방식이다. 분명 힌트를 남겨두었을 겁니다. 탐색 가능한 곳부터 샅샅이 뒤져보죠. 그러니까 12랑 50? 12 곱하기 5에서 아닌데? 5 곱하기 10이었나? 그리고 9랑 뭐 있었는데? 9 곱하기 1? 10 곱하기 5는 50, 12 곱하기 1은 12. 1, 2, 5, 0, 9. 말이 안 되는데? 1, 2, 5, 9? 전혀 모르겠어. 원형의 숫자판. 아. 2, 5, 9. 에라이. 천장에서 뻗어나온 환기통이 바닥까지 내려와 있다. 간간히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온다. 긴 손잡이가 달린 철제문이다. 열쇠 구멍조차 찾을 수 없었다. 정면 벽에서 환기통이 뻗어나와 있다. 끝이야? 오, 이것 좀 보게? 재하씨가 장치 아래의 틈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한쪽 끝이 장더리처럼 긴 연장이었다. 빠르잖아. 녹슬어서 내구력은 형편없어 보이지만 빠루? 그게 뭐지? 저도 처음 들어요. 장돌이 같은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이름인가? 뭐 하긴 그럴 수도 있겠군. 노루발 못뽑이라고 큰 못을 뽑을 때 쓰는 지렛대 같은 연장이야. 재하씨는 혀를 차며 연장을 흔들었다. 3개의 문이 달린 거대한 장치다. 연통이 연동되어 있는 걸 보면 환기나 난방에 관련된 게 아닐까요? 겉모습은 그런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군. 용도가 뭐가 중요해? 쓸만한 게 있는지 더 찾아봐. 좋습니다. 더 세부적인 것을 조사해보죠. 커다란 장치의 문 위에 작은 램프가 전멸하고 있다. 얘는 꺼져 있는데? 문의 회전 손잡이는 헛돌기만 하고 열리지 않았다. 얜 열리네? 안에는 그림자가 가득했다. 아니. 못 봐? 얘만 열리네? FXII. 더 보고 싶은데. 여기는 빠루로 해도 되겠지. 빠루의 끝부분을 바닥의 틈새에 끼우려고 시도했다.
녹슬고 뭉툭한 연장을 끝부분을 좁은 틈에 끼우기는 좀처럼 쉽지 않았다. 무턱대고 끼우는 건 안 되겠어. 아이고. 얘는 뭐야? 공간이 좁아. 어? 방 안을 좀 더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미안한데? 음... 또 도트차이지. 뭘까? 딴딴딴딴. 12, 9, 50, 59, 12, 71. 이거 아닐 것 같은데. 71 맞겠지? 에이. 10. 아우, 쓰고 싶어. 1 곱하기 10이었나? 12 곱하기, 12 곱하기 1이었지. 12. 그리고 1 곱하기 10이었나? 9 곱하기 1이 9? 5 곱하기 10이 50? 이랬던 것 같은데. 맞나? 아씨, 적어놓을걸. 12, 9, 50. 1, 2, 1, 2. 뭘까? 비밀번호 4자리? 1, 2, 50? 50, 1, 2? 12, 9, 50, 60, 71. 아까 71 했었지? 1250이랑 501이랑 71이랑 뭐가 또 있을까? 뚠뚠뚠뚠뚠뚠 1, 2, 5, 0 틀렸으면 5012 이것도 아니면 울리는 듯한 소리. 71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어? 으아, 개 많아. 멈춘 톱니바퀴 이거 했었고, 철판이 막혔을 때 이거 뭐 했더라? 뚠뚠뚠. 뚜껑이 덮인 철제 박스를 발견했지만 틈새가 좁아 열 수 없었다. 아까 거기다가 바로 쓰는 거구나. 지금 못 돌아가는데. 1 곱하기 9는 9. 1 곱하기 12는 12. 이게 뭐야? 10 곱하기 5는 50. 암호에 대한 힌트가 없는 상태에서 아날로그 도어락이 길을 막았다. 어찌 하긴 어려워 보이는 좁은 바닥. 다 4명 있긴 하네? 기분이 상당히 나빴던데. 길이 막힌 것을 보고는 류태안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위기 상황이었다고 해도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모습임이 분명했다. 막힌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김재화와 허대소가 그녀를 몰아세웠다. 그러자 차가운 얼굴로 협박조의 말을 내뱉으며 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연예계 하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회복이 빠르다. 잠시 절망하는 듯 하다가도 류태현의 이야기에 찬동하며 분위기를 바꿨다. 이 아저씨가 그 빙글빙글해도 그럴 사람 자체는 나쁘지만 성격은 더럽지만 뭐라고 해야 돼? 저 회복 탄력성? 근거 없는 자신감? 앞길이 막힌 것을 알고 잠시 절망에 빠지는가 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일행을 독려했다. 리더십까진 못 미치더라도 경험에서 비롯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막힌다. 비밀번호? 오케이 하는데 헛도는 거면 고무장갑? 아니네. 젠더를 어디다 쓸까?
살펴보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 저런 거 원래 될 때까지 해보는 건데. 아니면 빠루 전달? 무턱대고 끼우는 건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조합도 안 되던데. 가라, 김대수 아저씨. 하우. 대화 안 해요? 대화해요. 대화 안 해요. 대화해요. 1, 10, 2, 12 곱하기 1이 10이었나? 에헤. 1 곱하기 12가 이거 내 거 아니구나. 1055. 모르겠는데? 1 곱하기 10이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렵다. 뭘 더 보자고 했을까? 열쇠 구멍조차 찾을 수 없었다.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온다. 부셔봐. 왜 닫아? 나도 보고 싶은데. 깨봐. 더 살펴보자고? 아니지? 맵을 볼 수 있네? 중앙 환기 통로. 잠시. 그러니까 이 장갑을 희경 씨한테 줘야 된다고? 빠루가 안 들어가는데 손은 들어가? 희경 씨라면 틈새에 손을 넣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부탁드립니다. 장갑을 끼고 안으로 손 끝을 넣어보세요. 알았어요. 해보죠. 그녀는 피곤한 기색으로 부탁을 받아들였다. 장갑을 낀 손 끝을 틈새에 밀어넣었다. 자연스럽게 철판 아래로 들어갔다. 철판을 위로 들어올릴 수 있겠어요? 그녀가 힘을 주자 틈새가 약간 벌어졌다. 이 이상은 무리예요. 그녀에게는 거기까지가 한계인 듯했다. 저것을 이용해 바닥을 뜯어낼 방법을 찾아보자. 대수야, 가라! 희경씨가 벌려놓은 틈새에 연장 끄트머리를 넣고 힘껏 눌렀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철판이 나뒹굴었다. 안에 무언가 있어요. 전기 콘센트와 플러그다. 획득해야 되나? 콘센트와 플러그의 전압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젠더 같은 게 필요하겠구만. 있지. 젠더를 플러그에 꽂아 110V로 바꾼 뒤 콘센트에 연결했다. 당장 보이는 변화는 하나도 없는데? 하지만 이 행동으로 분명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재조사해보죠. 얘는 아니야? 얘 안 되고 장갑을 희경씨가 묶어버렸네? 씨, 문 열린 거 무서워. 뭐가 있을까? 작동할 만한 거. 캐비넷을 못 열었었지? 비었어. 오른쪽 벽에 큰 철제 박스가 붙어있다.
희경씨가 또 못하나? 생각은 괜찮았지만 내게는 무리인 듯하다. 가라. 허우대만 큰. 대수씨가 연장을 들어 틈새에 끼우려고 시도했다. 어라? 대수씨는 뒤통수를 긁적이며 떨어뜨린 연장을 집어들었다. 젠장, 영 쉽지 않네. 힘은 있는데 스킬이 모자라는구만. 재하씨가 코웃음을 쳤다. 재하씨가라. 재하가 자기는 할 수 있으면 비웃네. 재하씨가 연장을 들고 다가섰다. 이런 건 힘보단 스킬로 하는 거라고. 그는 연장의 끝을 틈새에 끼운 뒤 반대쪽을 양팔 사이에 걸치듯 놓았다. 틈새에 끼우고 양팔 사이에 걸치듯 놓았다. 어떻게 잡은 거지? 약간 줄다리기 하듯이 잡은 건가? 으라차차. 연장이 조금씩 휘어졌지만 재하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힘을 주었다. 같겠군. 녹슨 연장이 반 이상 휘어져 버렸지만 박스를 여는 일에는 성공했다. 이런 때에는 연장도 소모품인 거야. 연장 아끼다가 안에서 환갑 볼래? 말번세 하고는 진짜. 재하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연장을 던져버렸다. 철제 상자의 전면에 작은 램프가 여러 개 박혀있다. 몇 개만 불이 켜져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아, 1, 2, 3, 4, 5, 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얘는 1로. 아니야? 그쪽이 1이야? 10 곱하기 5가 50. 1 곱하기 9. 잠깐만. 10 곱하기 1 곱하기 9. 나 아는데 10 곱하기 5가 문제네. 1, 2, 3, 4, 50. 여기로 불 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저 불 켜져 있는 애 그거잖아. 근데 이건 터치를 못하고 보기만 해야 돼? 여기도 못 건들고. 10 곱하기 1 곱하기 9는 9.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지? 키패드가 필요한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자꾸 이놈의 발. 변화가 있을지도. 슬롯이 비어있고. 엉망진창. 죽은 시계. 5개. 50. 1 곱하기 9는 9.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연결한 전원 플러그는 어디지? 열쇠 구멍조차 찾을 수 없다. 이 아무도 영 모르겠고. 잠깐만. 10 곱하기 12 그리고 10 그리고 1. 그럼 앞에 숫자가 23, 뒤에 숫자가 1, 5, 9, 15, 2, 3, 1, 5. 아닐 것 같긴 한데. 뭘까? 23 곱하기 15. 345. 이거는 근데 딱 봐도 저 패널 그거기는 한데, 모르겠네. 3, 4, 5. 에라이. 딴. 아이템도 없고. 딴.
아, 뭐야. 아, 아, 도트랑 반대였지. 다시. 1, 10, 1. 앞에가 12. 뒤에가 12, 5, 9, 1, 2, 2, 6. 시도나 해보자고. 1, 2, 12였나? 어? 진짜잖아. 아하. 아이, 도트를 왜 반대로 찍어놨어? 도어락이 풀리며 쇠줄이 무너지듯 떨어져 내렸다. 어? 나 여기서 들어온 거지? 창고인가? 재하씨가 테이블로 다가가 위에 놓인 병을 들여다보았다. 한잔했지. 와인이군. 저쪽에 꽂힌 병들도 마찬가지겠지. 여긴 와인 저장고야. 와인. 희경씨는 두리번거리며 테이블로 향했다. 이거 한 잔 어때? 피로가 좀 가실 텐데. 그는 당장이라도 와인을 마실 기세였다. 잠깐! 조심해야 합니다. 이곳에 음식이나 음료에는 손대지 않는 게 좋아요. 하지만 아저씨, 우린 여태껏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대수야, 네가 더 나이 많아. 마시지도 못했고요. 대수씨와 희경씨가 불만을 토해냈다.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행동하면 위험해요. 나의 단호한 태도에 다가갔던 사람들이 움찔 물러섰다. 희경씨가 애타는 눈으로 테이블 위를 바라봐. 애타는 눈이야? 모르는 척 넘어가기로 했다. 그치, 솔직히 이게 정상이지. 키퍼로 봉해준 와인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 이거 얼마 전에 마신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테이블과 글라스 바닥에 마르지 않은 와인 자국이 남아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말고 딴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다른 누군가가 남긴 흔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죠. 벽에 남긴 문자, 열려있는 문과 깨어진 상자들. 분명 누군가가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여기서 분위기를 낼 생각이었을 것 같진 않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탈진에 가까운 상태였을 겁니다. 갈증이나 피로를 달래려고 마셨겠죠. 뭐 소위 와인의 효능이란 게지? 희경씨가 다시 물었다. 정말 이걸 마시면 안 되나요? 그녀의 질문에 재하씨도 이쪽을 보았다. 나는 안 마셨다가 애들끼리 싸울라나? 하지만 몇 번 물으셔도 제 대답은 같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마시는 건 위험합니다. 깐깐하긴. 두 사람은 아쉬운 눈빛으로 물러섰다. 위험해. 여기 열렸었는데. 닫힌 문의 경첩 부분에 알 수 없는 딱딱한 물질이 굳어있다. 응?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힘으로는 무리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군. 작동 중인 저장고 안에 10수개의 와인이 꽂혀있다. 혹시나 하며 잡히는 대로 꺼내보았지만 평범한 와인병일 뿐이었다. 애들의 3-4는 이미 치웠나 보네? 자, 공평하게 너네도 음습하라. 냉장고 안에서 지독한 썩은 내가 풍겼다. 참지 못하고 바로 문을 닫아버렸다. 오호, 비가 더 약하구나. 싱크대 안에 고인 액체에서 시큼한 기운이 느껴졌다. 도자기 컵, 지저분한 식기. 작은 서랍을 열어보았지만 텅 비어있다. 녹이 슬어 바닥에 붙어버린 가스통이다. 빈 와인잔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걸려있다. 여긴 충분히 본 것 같으니 다른 방을 살펴보자. 사람들을 불러 옆방으로 향했다.
문을 나서자 넓은 홀이 나타났다. 그대로 한 발 내디디르는 순간 씨, 깜짝이야. 와인 저장고 쪽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들렸다. 아, 희경씨? 즉시 등을 돌려 저장고에 뛰어들었다. 왜 죽었어? 붉은 액체를 토해낸 희경씨가 맥없이 쓰러져 있다. 피 맺힌 목덜미와 떨어져 나간 손톱들이 당시의 고통을 증명하고 있었다. 놀래라.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지만 사람들 역시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깜짝이야. 그 사이에 파리가 붙었어? 원래 여기 있었나? 희경씨의 시신에 다가갔다. 자네가 나간 뒤에 갑자기 테이블로가 병째로 마시더군. 워낙 순식간의 일이라 말릴 새가 없었네. 재하씨가 뒤통수를 긁적였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혹시 들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듣기는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는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그녀의 고개를 들어올려 얼굴을 확인해 보았다. 안색이 검푸르게 변했다. 이렇게 순식간에? 와인을 마신 후의 죽음, 검푸르게 변한 얼굴빛, 시큼한 향내, 독살이 분명했다. 어째서 경고를 무시한 겁니까? 탄식하며 그녀의 눈을 감겼다. 목말랐어. 지친 건 이해하는데,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 고체가는 또 뭘까? 와인과 피를 토해낸 채 즉사했다. 안색이 검푸르게 변해있다. 경고를 무시하고 와인을 마신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알코올 중독이 또 나올 것 같진 않긴 한데 놀래라. 리태연의 경고를 무시하고 테이블에 놓인 와인을 병째 들어 마신 뒤 피를 토하며 고통스러워하다 숨졌다. 워낙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누구도 손을 쓰지 못했다. 얘도 눈 감았네. 근데 모르겠다. 희경씨의 시신과 문제의 와인병을 조사해보자. 테이블 위에 와인병을 자세히 살폈다. 키퍼 뚜껑이 떨어진 병에서 시큼한 냄새가 풍긴다. 바꿔치기 했네. 그녀가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와인을 마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단지 갈증 때문에? 의문부호는 늘어만 갔다. 이상하긴 해. 시큼한 향이 미약하게 전해져 온다. 아몬드 향? 청산가리잖아. 아몬드 향이 근데 시큼해? 그럴 수 있지. 왜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이것을 마셨을까? 갈증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심장이 안 좋아. 녹슬고 눌어붙은 바비큐용 그릴이다. 아저씨, 이 안을 좀 봐. 대수씨가 어깨를 툭 치며 그릴 안에 철망안을 가리켰다. 가까이 다가가 안쪽을 살폈다. 녹슨 그릴 사이로 보이는 안쪽에 무언가 있다. 이거 부탄가스에 끼워서 토치 아니야? 뭘까요? 대수씨가 옆에서 머리를 들이밀었다. 수치나 쓰레기하고는 다른 거 같지? 고개를 끄덕이며 꺼낼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오랜만에 대화하는구나. 그릴 안에서 발견한 무언가를 확인해보려 했지만 눌어붙은 철망을 떼어내기는 쉽지 않았다. 부숴버리면 되지 않겠어?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다 부수고 탈출하고 말겠지. 네, 참. 그렇게 답답한 소리 하면서 늦장 피우니까 사람이 죽는 걸 보고도 구경만 한 거 아냐? 대수씨가 투덜거렸다. 피곤하긴 하지만 힘으로 해볼 테니 잘 보라고. 그는 녹이 묻는 것에 개의치 않고 철망을 붙잡았다. 29이면 파상풍 주사 효력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 끝발이긴 하지. 철망이 약간 떨어졌다. 좀 더? 철망이 조금 더 벌어졌다. 나도 돕겠습니다. 나도 따라붙어 철망을 잡아당겼다. 파상풍으로 죽진 않겠다. 철망이 더 벌어진 순간 재하씨가 잽싸게 손을 넣어 안에 물건을 꺼냈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철망을 놓치고 말았다. 재하씨, 괜찮아요? 10년 감수했지. 재하씨는 안에서 꺼낸 물건을 내보였다. 점화용 라이터군요. 가스와 연결하는 토치 같은. 아저씨는 내내 구경만 하다 좋은 장면에서 나섰네. 대수씨가 손을 털며 다가왔다. 둘이 사이 진짜 안 좋다. 재하씨는 눈썹을 움찔하더니 고개를 들어 대수씨를 바라보았다. 그래, 좋은 장면에 내가 나서니 억울하시기도 하겠군. 그럼 손 놓고 있다가 철망을 놓칠 때 애달픈 비명이라도 질러줬어야 됐나? 재하씨는 피식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아까 뭐랬지? 답답하게 늦장 피우다 사람이 죽은 걸 구경만 했댔지? 그래. 내가 죽였나? 상황이라 힘과 정신이 닳다 보니 그런 것뿐이야. 구경하는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덮어놓고 들이대봐.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몰라. 너도 항상 조심하라고. 잘못하면 비운의 전 인기배우 우희경 씨와 나란히 내 기사를 장식하게 될 거야. 마구 쏘아붙이는 재하씨 앞에서 우리 둘은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형한테 반말 쓰지 마.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아. 싸가지 없긴 했어. 대수씨가 갑자기 낮은 신음을 내며 자세를 낮췄다. 대수씨, 갑자기 왜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컨디션도 나쁜데 설교까지 들으니 속이 아파서 말이야. 대수씨의 눈과 얼굴이 붉다. 아이고. 설마 피해자야? 폭력?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다. 그의 몸은 실제로 좋지 않은 상태임이 분명했다. 혼자 설 수 있으니 내버려둬. 그는 나의 부축을 만류하고 힘겹게 일어섰다. 어이구. 한번 싸울 것 같긴 했는데 이 밑에 뭔가 있는데? 테이블 아래쪽에서 작은 통을 발견했다. 부탄가스로군. 재하씨는 통을 주어 흔들어 보았다.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일단 가져가 보죠. 테이블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것 찾아볼 수 없었다. 특별한 것도 없다. 창문은 철판으로 빈틈없이 막혀있다. 테이블은 다 특별하지 않나? 아이고? 아니야. 사기 그릇도 아무것도 없겠지? 그러네. 썩어가는 목재 의자다. 테이블에서는 별다른 걸 찾을 수 없었다. 특이한 것은 없었다. 찬장 안쪽을 샅샅이 살폈지만 수학은 없었다. 오, 표현이 약간 다르다. 뚜껑이 열린 종이 박스다. 안은 텅 비어있다. 철제 공구통이다. 내용물을 기대하고 뒤져보았지만 쓰레기뿐이었다. 여기도 없었고 여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나? 이것도 아니지? 도트에 당한 게 너무 많아. 여러 개의 병을 꽂아 옮기는 틀이 먼지 구덩이 안에 널브러져 있다. 캐비넷 위쪽에 환기팬은 틈새에 먼지를 잔뜩 머금고 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표현이 약간씩 다른 거 운치 있다. 철제 캐비넷 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잔해가 흩어져 있다.
잡다한 병이 바닥을 뒹굴고 있다. 녹슬어 땅에 붙어버린 LPG 가스통이다. 약간 열어보았지만 새어나오는 것은 없었다. 작은 창 바깥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 내내 비 온다던데. 검은 방학이 최적의 비가 아니라 천둥벼락이 몰아쳐도 좋으니 여기서 좀 내보내달라고. 벽에서 빠져나온 파이프의 끝부분이 심하게 녹슬어 있다. 열쇠 구멍이 있는 작은 철제 박스다. 단단히 잠겼어요. 뭐든 쉽게는 안 주겠다는 심보군. 문 앞에 서니 미지근한 바람이 앞머리를 흔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문 위쪽에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오고 있었다. 뭐야? 이런 곳에 있는 장치가 돌고 있어? 낡은 종이가 붙어있다. 글라스와 포크, 식당을 나타내는 표시군요. 근데 식당은 보통 수저랑 포크 아니야? 술집이라 그런가? 그러게 이런 곳에 있는 장치가 왜 돌았을까? 누가 앞에 있었던 건 아닐까? 열쇠 찾아야 돼. 일단 이거를 어디다 쓸까? 근데 희경씨 말 안 듣고 죽을 줄은 몰랐지. 내가 어떻게 올라왔지? 엘리베이터 떨어졌지? 방 끝에 바닥이 없는 장소가 있었다.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군. 어렴풋하게 물소리가 들려왔다. 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왔던 길이 아닐까요? 재하씨는 가만히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치, 저것만 보고 그걸 추측하기 힘들지. 여기 아니야? 화염방사범. 수상한 데라. 여기? 야, 방화범이 될 순 없다 이건가? 태울 만한 거. 혹은 녹일 만한 거. 부탄가스에 연결한 점화용 라이터를 문의 경첩에 가져갔다. 이걸로 열을 가하면 라이터에 스위치를 눌러 불을 붙였다. 여기 붙은 걸 녹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불을 가까이 가져가자 경첩에 붙어있던 물질이 조금씩 액화해갔다. 좋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얼마 동안 녹인 뒤 손잡이를 잡고 당겼다. 열렸다. 대화한다. 대화해요. 자책할 일은 아니었어. 문으로 향하다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자책하는 거야? 재하씨가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어간 희경씨의 뒷모습이 보인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야? 어느새 꽉 담은 입술에서 시큼한 피맛이 느껴졌다.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감을 잡을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지고 만다.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세게 후려쳤다. 희경씨,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떠나버린 그녀에게 뒤늦게 머리를 숙였다. 방 끝에 문 앞에 대수씨가 서 있었다. 젠장 작동하질 않잖아. 문 앞에서 한참을 낑낑대던 대수씨가 발끈하며 문을 걷어찼다. 성질하고는. 자책. 와인을 마시고 사망한 우희경을 보며 더 강경하게 말리지 못했던 자신을 책망했다. 계단 옆에서 작은 배전반을 발견하고 안을 살폈다. 상, 하를 가로지르는 붉은 선 끄트머리에 붉은 불이 들어와 있다. 세 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디지털 도어락이다. 버튼 부분이 검댕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이런저런 버튼을 눌러봤는데 아예 먹히질 않더라고. 그의 말대로 도어락은 먹통 상태였다. 이건 못 쓰겠군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센서로 보이는 장치에 불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도 작동 안 하는구나.
두 개의 철판이 꽉 물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열 방법이 있을 텐데. 계단 위에서 짧은 연필을 발견했다.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응? 벽을 살피던 눈이 한 곳에 머물렀다. 왜 그래? 여기가 좀 이상한데요? 문 옆에 철판에서 위화감이 느껴졌다. 여기 접힌 부분이 마치 시트지 끝이 떨어진 것처럼. 접힌 끝부분을 잡고서 아래로 쭉 잡아당겼다. 뭐야 이건? 시트지를 떼어낸 철판 안쪽에서 작은 버튼을 발견했다. 그럼 이거 거야? 여기는 열쇠 구멍. 오 마이 갓. 손을 뻗어 버튼을 눌렀다. 오른쪽 열려? 방 안에 큰 진동이 느껴졌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변화를 발견할 순 없었다. 다른 방에서 변화가 일어났을지 몰라. 재하 씨는 다른 곳을 둘러보자는 제스처를 취했다. 여기도 안 돼? 여기도 못 바꿔? 연필은 어디에 쓰지? 문이 열릴 만한 건? 그렇지. 저길 봐. 전에는 잠겨있던 안쪽 문이 열려 있었다. 아까 진동도 여기 때문이었나? 일단 이동해보죠. 저장을 하고 내일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만 봐. 오마이갓! 진짜 보기 싫게 생겼다. 벽에 손을 대고 둘러보던 대수씨가 흠칫하며 벽을 바라보았다. 왜 그래? 이쪽 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높임말 안 하네. 그의 말대로 벽의 특정한 부분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지점이 있었다. 이것도 나름 특이한 요소군. 재하 씨는 그 주변에서 삼각형으로 파인 자국을 발견했다. 이거는 벽 여기저기에 종이가 붙어있다. 각각 조사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여기도? 오케이. 여기도? 이 종이도? 책상 위에 빈 종이 한 장이 놓여있다. 종이를 유심히 살폈다. 끝에 무슨 표시가 있어. 종이의 한쪽 끄트머리에는 붉은 삼각형이 그려져 있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알면 내가 여기 있겠냐? 벌써 나가고 없겠지. 재하씨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웃기는 아저씨야. 책상 위에서 작은 투명 테이프를 발견했다. 먼지를 뒤집었어. 접착력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였다. 남은 양도 거의 없지만 쓸모가 있겠죠. 빈 종이 뭉치가 쌓여있지만 평범한 빈 종이들 뿐이었다. 앉는 부분이 가죽으로 처리된 철제 의자다. 나 이 의자는 진짜 이제 안 앉을 거야. 이거를 여기였지. 여기였나? 종이에 붉은 삼각형 표식. 그리고 벽에는 삼각형의 홈. 분명 관련이 있을 겁니다. 테이프를 붙인 종이의 삼각형 표식을 벽의 삼각형 홈에 맞추어 붙였다. 문제는 이 다음이지. 이젠 어떻게 하냐고. 당연히 소멸해야지. 벽에 붙인 종이에 연필을 가져갔다. 뭐 하려고? 종이를 붙인 자리에 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죠? 거기에 손목에 힘을 빼고 연필을 비스듬히 세워서 조금씩 칠해나갔다. 그러자 벽에 튀어나온 부분이 부각되며 1, 3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오! 그런 방법이 있었군. 하지만 이걸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문제군요. 1, 3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난 있어. 얘들아 가자. 맨날 X축 Y축 역으로 생각해서 1,3 했는데 여기가 1이래. 와인 조장고에서 첫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꽂힌 병을 꺼냈다. 그건 왜? 혹시 마시려는 거면 난 사양할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작은 방에서 보았던 1, 3이라는 두 숫자. 저장고의 좌표처럼 나타낸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병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특별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제 생각이 지나쳤나 보군요. 병을 꽂으려는 나를 재하씨가 만류했다. 그럴듯한 생각인데 벌써 접으려고 하나? 보려면 제대로 봐야지. 와인병이 아니라 저장고의 칸 자체가 답일 수도 있는 거 아냐? 노련미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예리한 구석이 많네. 그는 팔을 길게 뻗어 저장고의 칸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래,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지. 재하씨는 칸 안에서 램프가 켜진 작은 리모컨을 꺼내 보였다. 뭐야? 어디서 나왔어? 칸 안쪽이야. 이거 뭐라고? 기왕 찾는 거 악착같이 찾아봐야지, 안 그래?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아니었다면 여기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라? 이거 아까는 파란불 아니었어? 다시 보니 리모컨의 램프가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왜 색이 바뀌었지? 재하씨가 리모컨을 들고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다. 또 파란불로 변했어. 1, 3의 칸에 리모컨을 대면 램프의 색이 변하는 모양이군. 안쪽으로 리모컨을 가져가자 다시 붉은 램프로 바뀌었다. 일단 이걸로 가져가 보지. 토글 리모컨. 토글? 졸려. 나 오늘 진짜 많이 함. 왜냐면 원래 10시 반에 자야 하는데 11시기 때문이지. 잔다! 그래도 꽤 많이 했어요. 에어컨 한 번만 눌러보고. 이놈의 팔. 안 되네. 그러면 색깔만 바꾸고 한 번만 눌러보자. 붉은 램프가 켜진 리모컨을 저장고의 칸에 가져갔다. 안쪽에 가져다 주다 램프의 색이 푸르게 바뀌었다. 다 해보자고.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오케이. 저쪽. 마라. 이렇게 멀다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걸까? 반응은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자물쇠 4자리 숫자 방에서 램프들, 헛도는 애들. 근데 이건 초록색이어야 빨간색이어야 될 것 같은데? 별다른 반응은 없다. 색깔 바꿔야 되나? 별다른 반응은 없다. 이제 못 보네? 설마 저게 이거에 대한 힌트였어? 저것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차라리 그냥 나처럼 4자리 만들려고 더 해보고 빼보고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별다른 반응은 없다. 왜요?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맵 넓다. 뭘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친구들아, 오늘의 업무도 화이팅.